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 떠난 고교사 박전현입니다. 오늘 토끼 한 마리 모시고 왔습니다. 제가 산에서 만난 토끼인데 오늘 또 이렇게 토끼전 해설하는데 사용될 줄은 몰랐습니다. 예쁘죠? 해학과 풍자가 있는 우화로 보여주는 인간 세상. 그 동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 삶을 풍자하고 비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화는 동물을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화하고 우인은 다릅니다. 우인은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이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고 은유, 직유 이런 등이 됩니다. 자, 우화는 반드시 동물이 등장합니다. 도움되는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 부탁합니다. 자, 해학과 풍자가 있는 우화로 보여주는 인간 세상. 재물에 눈이 멀었지만 지혜로 탈출하는 토끼. 고전소설 토끼전 해석. 용궁에 가면 호의호식하며 높은 벼슬 할 수 있다는 자라의 거짓말에 속아 목숨을 잃을 지경에 처한 토끼가 기지를 발휘하여 무사히 육지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권력층, 용왕이나 독수리가 되고요. 권력층의 무도함에서 대처하는 서민의 발랄한 재치가 드러납니다. 자,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토공전입니다. 토끼전, 토공전. 옛날에는 이게 이야기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저런 여러가지 이본들이 많습니다. 자, 내신 수능 국어 공부 잘 하는 방법입니다. 자, 국어는 외우는 것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 공부 필요합니다. 이미 정해진 문제 유형, 기출 수능 학평이면 충분합니다. 한 2년 정도만 보면 됩니다. 문제답 해설하는 수업 10시간 듣는 것보다 스스로 한 편 본문 정리하고 문제 풀어보는 것 도움됩니다. 100편 문제 푸는 것보다 10편 본문 정확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요약시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지문, 문제, 답지, 외적 중거, 보기입니다. 보기로 된 상황을 파악하고 가장 알맞은 답, 최적 답을 찾는 것입니다. 교과서, 수특, 수완, 본문 중심 학습으로 문장 이해력 키워야 합니다. 정확히 해석 독해만 하면은 답은 다 나옵니다. 자, 블로그 자료면 문학 충분합니다. 이해의 배경입니다. 자, 이 작품은 동물을 의인한 우화 소설이자 판소리가 정착하여 이루어진 판소리계 소설. 우리 이제 판소리계 소설인데 소설에서 판소리가 나온 게 아니고 판소리에서 소설이 나왔습니다. 우리 이제 이런 작품들은 판소리계 소설은 근원설화가 있고요. 근원설화에서 이제 판소리가 나오고 판소리에서 다시 고전 소설이 나오고 또 신소설로 이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영궁에서 높은 벼슬 할 수 있다는 사라의 거짓말에 속은 토끼가 기지를 발휘해 육지로 돌아오는 사건을 통해 당대 상층 계급의 횡포와 위선 등을 풍자하는 서민층의 재치 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양한 주제로 해석할 수 있지만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살아있는 토끼를 잡아서 간을 꺼내라고 하는 용왕의 모습을 통해 당대 지배층의 포악함과 무능함에 대한 서민층의 야유와 비판의식을 담고 있다는 점이 핵심으로 꼽힙니다. 요즘도 지배층들은 자기들 돈 많으니까 서민들의 아픔을 잘 모르는 것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작품은 동물을 앞세운 우이적 기법으로 풍자와 해악의 묘미를 보여주고 재미와 즐거움의 효과 또한 크게 거두고 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어릴 때 아마 동화에서부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작품 줄거리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병이 든 동해 용왕은 3명의 도사로부터
토끼의 간이 약이 된다는 말을 듣고 자라를 보내 토끼를 용궁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자라의 감은 있을 달콤한 말이죠. 소가 용궁으로 온 토끼는 자신의 간이 필요하다는 용왕의 말에 겁을 먹지만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하여 이런 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속담이 있죠.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고 합니다. 토끼의 말을 의심하기는 하지만 간을 얻고 싶은 왕은 토끼가 육지에 있는 간을 가져오도록 합니다. 육지에 도착한 토끼는 자라를 꾸짖고 조롱하며 숲으로 달아나고 자라는 할 일 없이 용궁으로 돌아갑니다. 자, 토끼는 숲속에서 독수리에게 붙잡히는 위기에 처하지만 꾀를 내어 수리를 속이고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다른 줄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병이 든 동해 용왕은 토끼의 간을 먹어야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토끼를 찾으러 신하인 자라를 육지로 보냅니다. 육지에 간 자라는 수소문 끝에 토끼를 만나 용궁 이야기를 들려주며 토끼를 꾀고 결국 토끼는 자라의 말에 속아 넘어가 용궁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용궁에 도착하여 사실을 알게 된 토끼는 간을 꺼내놓고 왔다는 거짓 핑계를 대고 용왕과 신하들은 결국 자라에게 토끼를 다시 육지로 데려가 밖에 꺼내놓은 간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자라와 토끼가 육지에 도착하자 토끼는 자라를 비웃으며 숲속으로 달아나 버리고 자라는 토끼에게 속인 것을 알고 죽고자 합니다. 이때 신선화타는 아주 유명한 의사입니다. 중국의 신선화타가 나타나 자라에게 약을 주면서 용왕을 살리라고 한다는 내용. 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한눈에 보기입니다. 인물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자라, 임금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는 관료 계급으로 서민인 토끼에게 부당한 권력을 행사합니다. 토끼, 욕심에 눈이 멀어 위기에 처했다가 살아남은 서민을 상징합니다. 용궁을 선택한 이유가 육지에서의 고난과 억압 때문입니다. 꾀가 많고 말주변이 좋지만 또 허욕이 있습니다. 좀 칭찬해 주니까 지가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왕은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토끼의 목숨을 빼앗고자 하는 부당한 권력입니다. 그러나 토끼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독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품 뒷부분 또 독수리, 육지에서 또 토끼가 기분 좋게 가다가 독수리를 만났는데 그 독수리에게도 독수리를 속여서 또 위기를 탈출합니다. 작품 전개와 서사의 중심입니다. 토끼와 자라와 용왕, 토끼와 용왕의 속고 속이는 대결이 반복적으로 전개되면서 토끼의 위기와 극복 과정이 드러납니다. 여기 또 하나 빠진 게 토끼와 독수리도 있습니다. 발단은 병든 용왕이 토끼의 간이 약이 된다는 말을 듣고 자라를 육지로 보냅니다. 전개는 자라의 감은 이슬에 속아 수궁으로 가는 토끼고요. 절정은 간을 두고 왔다는 토끼의 말을 믿고 육지로 데려다 주는 자라입니다. 결말은 토끼는 도망가고 자라는 수궁으로 돌아가고 독수리를 만난 토끼가 또 꾀로서 탈출합니다. 자, 비판의 대상입니다. 부정적 인물의 형태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통해 현실의 문제를 폭넓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권력자에 대한 비판은 물론 용왕과 자라 이런 게 되겠죠. 또 독수리도 있습니다. 일반 민중들의 부정적 행태까지, 토끼도 아주 허욕을 부리고 있잖아요. 대상으로 삼으면서 당대 민중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특히 특정 계층에 대한 호불호를 드러내기보다는 인간의 바람직한 지향이 무엇인지 제시해 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감상하기입니다. 앞부분 줄거리입니다. 동해 용왕이 병이 들었지만 어떤 약도 소용이 없었다. 3명의 도사가 왕의 병은 주색이, 그 술과 여자죠, 원인이라고 하며 토끼의 생간을 먹어야 병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와 자라가 서로 토끼를 잡아오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이다 결국 자라가 토끼를 잡아오기로 한다.
자, 자라는 토끼의 그림을 가지고 육지나 토끼를 만납니다. 자, 토끼 저를 대접하여 청음을 듣고 가장 점잖은 체험에 대답하되, 토끼가 참 자라가 칭찬해 주니까 진짜로 막 진짜인 줄 알고, 자라가 이제 가문이슬 토끼를 유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는 보마, 니라서 나를 찾노고 백이숙제, 소부허유, 엄자룡, 계자추, 장량이, 구런, 이태배,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자, 이런 사람들이 나를 찾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중국 고사를 활용하여 자신을 자랑하는 토끼입니다. 이런 걸 우리 허장성세라고 합니다. 자, 중국의 유명한 인물들을 나열하여 자신이 그와 같은 인물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인물 구체적으로 몰라도 되고 분위기만 파악하면 됩니다. 자, 당연히 이거는 판소리에서 나왔으니까 판소리 사설조 문체가 되겠죠. 자, 판소리의 소설입니다. 자, 판소리의 소설은 그는 설화에서 시작해서 판소리로 이어지고, 판소리에서 고전소설로 이어지고, 또 신소설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현대소설로도 이어집니다. 고사 등 한자 성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요즘도 여러분들 이런 고사나 한자어 보면 잘 모르잖아요. 옛날에는 더 몰랐겠죠. 평민적인 성격을 가졌지만, 토끼전은 평민적인 성격을 가졌지만 양반도 즐긴 그런 문학입니다. 자, 거만하게 대답하는 토끼입니다. 이제 그냥 자라를 막 깔아뭉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를 보니까 사족을 자주 놀려 가만히 와서 보니 둥글럽적 거무 편편하거늘, 자라가 이런 모양이잖아요. 토끼가 본 자라의 모습입니다. 자라가 이제 자라한테 가니까 그것도 가려고 겁나잖아요. 자라가 가까이 오라 하니까 가봤습니다. 아무거나 그리 하라 하고 곁에 가서 서로 자라고 앉은 후에 대객의 조인사, 대객의 조인사는 손님을 맞는 첫 인사입니다. 이것도 어려운 말 많이 나옵니다. 당수복, 백통, 양초, 일초, 금강초, 직원년, 여성년, 금패미라, 금강석, 물뿌리는 다 던져주고, 이건 좋은 담뱃대입니다. 좋은 담뱃대, 좋은 담배입니다. 좋은 담배 파이프도 있고요. 이건 좋은 겁니다. 이거 뜻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이게 보면은, 담배와 관련이 있구나, 이런 정도 알면 됩니다. 이런 거는 없고, 도토리 송에 사리 순이 제격이라. 자, 좋지 않는 담배, 이건 좋지 않는 담배죠. 좋은 담배 필요 없다는 거죠. 좋은 담배는 필요 없다. 자, 토끼가 내놓는 게 자라를 이제 쥐를 하도 신경쓰니까 자라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봉산탈춤 양반 조롱하는 재담과 아주 유사합니다. 자, 자라를 무시하는 토끼고요. 세상에 사해를 편담하여 인물구경도 많이 했으나 그대 같은 박색은 처음 보는 바야. 이제 토끼가 자라를 완전히 욕하는 거죠. 사해는 세상이고요. 편답은 두루 돌아다니다고, 박색은 못난 얼굴입니다. 자라가 아이고 토선생님 하고 가니까, 담구멍을 빼다가 학치뼈가 빠졌는가, 그 다음에 색주가에 다니다 한량패에 밟혔는지. 자, 학치뼈는 정강이 뼈입니다. 다리가 짧으니까. 색주가는 유곽입니다. 한량패, 술 마시러 놀러 다니다가 논팽이 불량배한테 밟혔는지, 니는 나무 접시 모양 같구나. 열과 비유를 통해 자라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함은 니기되기라 하시오. 아까 한 말은 다 농담이니 거기에 대하여 너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무시해놓고 아니라는 토끼. 참 이런 사람들 요즘도 많죠. 하거늘 자라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불쾌하지만 마음은 흠뻑 돌려 눅진눅진히 참고, 눅진눅진히 끈기 있게 토끼를 데려가야 하는 처지잖아요. 내 성은 별이요 호는 주부로다. 이게 이제 자라의 한자가 별입니다. 주부는 뱃을 이름입니다. 수궁에서의 뱃을 이름이겠죠. 자라는 지금 의인화되고 있죠. 그래서 우아합니다. 자, 이렇게 자기가 또 발이 짧은 것은 육지에 다녀도 넘어지지 아니하며, 목이 긴 것은 먼 데를 살펴보며, 몸이 둥근 것은 행실을 둥글게 합니다. 자, 외양에 대한 자신의 변명이 나타나고요. 그러므로 수중의 영웅이요 수족의 어린이라. 수족은 물에 사는 생물이죠. 어류 중의 어린이다. 세상에 문무겸전, 문과 물을 함께 감춘 나쁜 인간으로. 자라도 자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토끼와 자라의 인사고요. 토끼가 가로되
내가 세상에 나서 만고풍상, 오랜 세월 동안 겪은 고생 다 겪다시피 하였으나 그대 같은 호걸은 이제 처음 본다. 이제는 뭐 칭찬합니다. 자, 요거는 또 칭찬하는데 요게 반대로 표현합니다. 니를 비꼬고 있다. 니 같은 바보 같은 놈은 처음 본다. 자라가로되 그대의 연세가 얼마나 돼간데 그다지 경력이 많다고 하느냐. 너보다 내가 나이가 많다. 요것도 이제 꼰대적 어투죠. 저도 이제 뭐 나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꼰대 기질이 있는데요. 요즘은 뭐 젊은 사람들은 전부 평등하잖아요. 토끼 가로되 내 연기를 알량이면 육갑을 몇 번이나 지었는지 모른다. 내 연기는 나이입니다. 육갑은 환갑을 몇 번 지냈다. 환갑이 60년이잖아요. 두 번 지나도 120년. 토끼는 사실 이렇게 살기가 어렵죠. 자라는 뭐 오래 살 수 있지만. 자, 월궁의 개소나무 밑에서 약방 찢다가 유궁 후에의 부인이, 자, 월궁은 달나라입니다. 달나라 궁전의 유궁 후에 중국의 임금입니다. 중궁 후에의 부인이 불로쳐 얻으러 왔기래 내가 얻어주었다. 내가 달나라에서 그 중국의 임금의 부인이 불로쳐 왔길래 내가 줬다. 이로봐 삼천갑다 동방삭이. 동방삭은 오래 살아온 사람입니다. 아주 오랜 사람은 내게 시성이요. 내 하인이다. 팽조도 70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나이 내게 비하면 구상유시다. 입에서 전냄새가 난다. 유치하다. 내가 동방삭보다도 많고 고상씨보다 많고 뭐 나이 억수로 많다 이야기입니다. 열거와 가장을 통해 토끼가 나이가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즉 내가 그대에게 몇십갑절 하라비 치는 존장은 어르신. 요런 토끼의 모습은 안하무인이죠. 나이 많음을 과시하는 토끼고요. 자, 여기부터 아마 요 다음부터 지금 원래 수능 특강에 수록된 부분입니다. 자라는 육지 생활이 매우 위험함을 강조하고 영궁에 가서 함께 행복하게 살자고 유혹합니다. 토끼는 자라 유혹에 넘어가 자라 등에 엎여서 수궁으로 들어갑니다. 토끼는 생긋생긋 웃으며 말했다. 이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내 형을 보니 시체 사람, 보통 사람, 그 시대 풍습을 유행을 따른 사람, 보통 사람은 아니다. 의량은 생각과 마음이고 마음이 넓고 위인 사람됨이 관후 너그럽고 후덕하니 남을 속이지 않을 것 같소. 나 같은 보호생, 아까는 뭐 지자랑 디기하디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 덧없는 인생을 좋은 곳에 천가하니 감격하게 청량 없으나 고맙지만 수부는 용궁이죠. 용궁에 들어가서 벼슬하기가 쉬울 소냐, 쉽지 않을 것이다. 서리적 표현으로 의심을 드러냅니다. 자라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 평가하죠. 자, 자신을 용궁으로 데려가려는 자라의 속셈을 모르는 토끼입니다. 자라는 이 말 듣고 속으로 웃으며 말했다. 이제 너 임마 내한테 넘어왔다. 만족감이 드러납니다. 요놈 인제야 속았구나. hun연히 기쁘게 대답했다. 그대가 오히려 경력이 적은 말이다. 네 경험 많다 하는데 뭐 경험이 부족해서 하는 말이다. 이것도 띄워주기 위한 거죠. 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 역산에서 밭을 가던 순임금도 당뇨는 당뇨병이 아니고 요임금입니다. 순임금, 요임금은 아주 유명한 임금이죠. 자, 위는 임금의 자리죠. 그 임금의 자리를 물려받았고, 위수에서 곡이 낚던 강태공도 주문왕의 스승이 되었고,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도 임금이 되고 임금의 스승이 되었다는 거죠. 밥 갈던 이윤도 탕임금의 아형은 형이 되었고, 자, 표모에게 밥 빌던 한신도, 자, 한신은 아주 미천한 신분에서 큰 일을 한 사람입니다. 한나라 태조의 대장이 되었다. 유방의 최측근이 되었죠. 태조이 되었으니 수부나 인간이나 발천하기는, 자, 수부나 인간은 발천 출세하기는 마찬가지다. 네가 뜬구름 같은 인생이 아닌데 니도 이런 사람처럼 순임금이나 그 다음에 강태공이나 이윤이나 한신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미천한 신분에서 큰 일을 한 사람의 중국 고사를 활용하여 토끼를 속이려 합니다.
이런 거로 밝은 임금이 신하를 가리고 어진 임금은 어진 신하가 임금을 가리나니 어진 신하가 임금을 가리나니 그 임금이 밝으면 신하를 좋은 신하를 뽑고 어진 신하는 임금을 또 가리는데 우리 대왕께서는 한 가지 재능과 한 가지 지조가 있는 선비라도 뱃을직책을 맡기는지라 우리 대왕은 뛰어나다. 자, 용왕의 인재 등용 방식을 말하며 용궁에서 뱃설이 어렵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기 때문에 나 같은 재주 없는 인물도 주부 일품 자리에 올라 외로움이 올랐거늘 하물며 그대같이 고명한 자격이야 수군절도사는 떼어놓은 당상이지. 토끼가 수군절도사를 한다는 게 뭐 요즘 말로 하면 해군 장군이죠. 불가능하죠. 또한 신수 좋은 얼굴을 능영각은 공신의 초상을 걸어놓은 누각인데 그 뛰어난 사람들 초상화를 걸어놓은 누각이라 뜻이죠. 걸어도 니는 공신이 되어서 능영각에 네 사진이 걸릴 거다. 두고두고 춘추는 역사입니다. 역사에 빛나는 이름을 죽배, 이건 서적, 역사서입니다. 역사서에 네 이름도 남을 것이니 이것이 기남자는 특별한 남자입니다. 뛰어난 남자의 보배로운 영광이다. 니는 니한테도 영광이 된다. 이 어찌 아름답지 않겠소. 토끼 가문 중에서 시조는 조상이죠. 토끼 가문의 시조되기는 아무 염려 없는지라. 너는 공신이 되고 역사서에 기록될 수 있다. 토끼의 욕망, 명예의 욕을 자극하는 사람이다. 토끼를 용궁에 데려가기 위해 속이는 사람이다. 토끼 웃으며 말했다. 형의 말은 그럴듯하나 어젯밤 꿈이 불길에 꺼림칙하다. 꿈은 꿈 때문에 망설인 토끼입니다. 뭐 좋은 꿈 꾸면 이제 로또도 사고 이러지 않습니까? 자라가 말했다. 내가 젊어서 해몽하는 법을 약간 배웠으니 그대의 몽사, 꿈속의 일을 들려주어. 토끼 어젯밤 꿈 이야기를 했다. 칼을 빼서 배에 대고 몸에 피를 칠하니 아마도 좋지 못한 정상을 당할까 염려되어 칼을 빼서 배에 대니까 그 간을 빼려고 배를 가르는 거죠. 그럼 몸에 피가 나죠. 이거는 토끼가 용궁에서 죽을 위기에 처함을 암시하는 흉몽입니다. 흉몽은 나쁜 꿈이죠. 정상은 상태, 그런 상황을 당할까 염려되어 하니까 자라는 토끼를 책망하며 말했다. 아주 좋은 몽사를 가지고 공연히 고민하는구려. 길몽으로 해석하는 자랍니다. 배에 칼을 댔으니 칼은 금이라. 금띠는 이제 우리 관리들이 옛날에 관리들은 이래 허리띠에 좋은 띠를 둘렸죠. 그것이요 몸에 피칠을 하니 홍포 붉은 옷입니다. 자, 금띠와 홍포는 관리들의 띠와 옷으로 벼슬을 상징합니다. 홍포를 입을 징조라 이 어찌 공명할 길몽이 아니겠소. 공명은 이름을 떨치는 겁니다. 부귀 공명하마 돈도 많고 귀하게 되고 이름도 떨치고 이런 거죠. 공을 세워 이름을 날릴 길몽이 아니겠소. 이 말 들어도 또 그렇겠죠. 여보 장자의 나비된 꿈은 달관의 꿈이요 공명의 초당 꿈은 선각의 꿈이라. 요거 좀 설명할게요. 장자와 공명의 꿈을 인용하는데요. 장자의 호접지몽 꿈에 나비가 되었다가 깬 뒤에 자기가 꿈속에서 나비가 되었는지 원래 나비였던 자기가 꿈속에서 장조가 되는지 알 수 없었다는 꿈입니다. 그래서 나와 나비는 다르지 않다. 이거는 어떤 경지를 초월했죠. 모든 것을 초월한 그런 상태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상태를 호접지몽이라 합니다. 공명의 초당꿈은 유비가 찾아왔을 때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낮잠을 자고 일어난 공명이 세상 이치에 대한 깨달음을 담은 시를 주었습니다. 이 시를 줘가지고 자기의 뜻을 밝힌 거죠. 삼고초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피했다가 세 번째는 공명을 만나서 유비를 만나서 세상으로 나왔죠. 그 공명은 남보다 먼저 깨달았다는 거죠. 세상 일을 남보다 먼저 깨달았다는 겁니다. 선각이란 말인데 선각이 남보다 먼저 깨달음이란 뜻입니다. 그 외의 꿈이라는 것은 무비관몽이요 계시허몽이라. 무비관몽. 자, 이런 말 나오면 좀 머리 아프죠. 근데 이런 거는 나오면 반드시 밑에 해석이 단어 풀이가 나옵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꿈이다. 세상 모든 것은
꿈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계시 허몽은 또 헛된 꿈이다. 알 수 있거나 헛된 꿈이다. 오직 그대의 꿈은 네 꿈은 몽사 가운데 제일이다. 최고다. 수궁 위에 들어가면 만인 위에 한다는 것이니 만인지상 가장 높은 벼슬자랍니다. 요즘 말하면 국무총리죠. 뭐 국무총리도 현대 우리나라 국무총리는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죠. 시킨 대로 합니다. 토끼를 속이기 위해 흉몽을 길몽으로 풀이하는 자랍니다. 토끼는 점점 고지 듣고 희색, 기쁨 비칩니다. 만면 얼굴에 가득해서 말했다. 자라의 해몽을 믿고 있는 토끼죠. 노형의 해몽하는 법이 귀신 나누면 도깨비라. 닌 도깨비처럼 잘한다. 소강절 이순풍. 소강절 이순풍은 중국의 철학자입니다. 이순풍은 점쟁이들이 모시는 신입니다. 그리 이런 점쟁이들보다 네가 해몽을 더 잘한다. 이런 이순풍보다 자라가 해몽을 잘한다. 다시 살아온들 이보다 더 할 수가 없다. 이건 비유, 도깨비를 너는 도깨비다. A는 B이다. 은유법이 쓰였죠. 요거는 의문의 형식이잖아요. 서리법으로 야, 니 대단하다. 자라, 니 참 꿈 해몽 잘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몽조가 이미 나타났으니 내 복이 어디 가랴. 자, 좋은 꿈의 조짐. 내 복이가 여기 있네. 떼어놓은 당상은 조금이나 먹지. 하지만 만경창파를 어찌 득다라오. 떼어놓은 당상. 이건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확신이잖아요. 나는 뭐 확실히 높은 벼슬 할 수 있다. 하지만 만경창파. 요거는 걱정이죠. 그건 너른 바다입니다. 요 오타가 있네요. 너른 바다를 어찌 갈 수 있겠노. 그대는 조금도 염려 마오. 내 등에만 오르면 순식간에 득달할 테이니 그런 걱정은 행위하지도 마소. 토끼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천만 뜻밖의 그대 같은 군자를 만나 어두운 곳을 떠나. 어두운 곳은 육지죠. 밝은 곳은 어딥니까? 바다죠. 자, 자라를 만나서 육지에서 바다로 가는 것이 천우신조다. 이는 하늘의 도심이라. 완전히 기고만장하죠. 성인이 성인을 안다 하였으니 성인이 성인을 안다. 그대가 성인이니까 내 같은 성인을 만났다. 나 같은 영웅을 형 같은 영웅이 아니면 어찌 능히 알리요. 서로 막 칭찬해 준다, 그죠? 너와 나는 성인이고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형이 아니었다면 나는 헛되이 산중에서 늙을 뻔했고 나 아니었다면 수중 백성들 어진간을 만나지 못할 뻔했다. 참 김치국부터 마시는 격입니까? 토끼의 오만과 교만함이 드러납니다. 자라의 말에 속는 토끼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용왕이 토끼를 잡아서 간을 내오라고 하는 말에 놀라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용왕은 토끼의 말을 믿고는 자라에게 토끼를 육지에 데려다 주라고 합니다. 날이 저물어 잔치가 파하자 끝나자 용왕이 토처사에게 말했다. 처사는 벼슬 없는 남자입니다. 토공이 과인의 백만 낫게 하면 천금상의 만호후. 만호후는 만명을 다스리는 제후가 된다. 봉하고 부귀로 함께 누릴 것이니 속히 나아가 간을 가져오라. 자, 토끼의 말에 속은 용왕의 어리석음이 나옵니다. 토끼가 체한 중에 한 번 속기도 원통하거늘 두 번 속을까 하고 혼자 말했다. 이제는 다시는 안 속는다 이거죠. 다시 속진 않겠다. 대왕은 염려 마옵소서. 대왕의 은혜를 만분지 1이라도 갚고자 하오니 급히 별주부를 같이 보내어 소신의 간을 가져오게 하옵소서. 자, 별주부, 자라의 벼슬이죠. 이건 가가 자라 임마 너 혼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튿날 왕에게 하직하고 별주비의 등에 올라 만경창파 큰 바다를 순식간에 건너 육지에 내리자 토끼가 자라에게 말했다. 자, 무사히 육지에 도착했죠. 토끼의 지혜로. 너의 다리뼈를 추려 보내고 싶지만 용서한다. 자, 토끼는 분노했지만 용서하고 그 다음에 용왕에게 내 말 전해라. 세상 만물이 어찌 간을 임의로 꺼냈다 넣었다 하리요. 신칠 귀몰한 나의 꾀에 너희 미련한 용왕이 잘도 속았다 해라. 토끼의 지혜와 용왕의 어리석음을 대조해서 용왕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라가 할 일 없이
어쩔 수 없이 뒤통수를 툭툭 치고 무료의 회정하니 돌아가니 어쩔 도리 없이 돌아가니 용왕의 병세와 별조부 소식을 다시 알 길이 없더라. 자, 알 수 없는 후일담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서술자가 개입했다고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토끼는 별조부를 보내고 희희낙낙하여 아주 기뻐하죠. 기뻐해 즐겁고 흥겹습니다. 너른들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흥에 겨워 말했다. 이제 살았구나. 수궁에 들어가서 배지일 뻔했는데 내 꾀로 살아 돌아와서 예전 보던 만산 풍경 다시 보고 예전 먹던 산의 열매 나무 열매 다시 먹을 줄 알았더냐. 자, 지혜로 살아와서 육지로 돌아온 토끼입니다. 세상이 항상 이렇게 좋은 일만 또 있는 건 아니겠죠. 한참 이렇게 노는 일적에 난데없는 독수리가, 자, 독수리는 토끼를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살 쏘듯이 달려들어 사족을 훔쳐들고 방공에 높이나니 토끼 위급이 경각에 달렸다. 경각은 매우 짧은 시간, 곧 죽겠다 이런 뜻이죠. 매우 위험했다.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명제경각, 풍전등화, 백적간도. 목숨이 짧은 시간에 달려있다. 풍전, 바람 앞에 등불, 백척간도, 백척대나무 위에 꼭대기입니다. 토끼는 스스로 생각했다. 간을 달라 하던 용왕은 좋은 말로 달랬는데 이 미련하고 배고픈 독수리는 무슨 수로 달래리요. 토끼는 창황망조 한중에 한 꾀를 내어 말했다. 창황망조는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자, 위기 상황에서 지혜를 또 발휘하는 토끼입니다. 호랑이에 끌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보 수리 아주머니 내 말 좀 들어보. 아주머니 올 줄 알고 몇몇 달 경영에는 준비해. 뭔 양식이 쓸데없이 한이니 오늘 이렇게 늦게 만났으니 어찌 바삐 갑시다. 아주머니 올 줄 알고 준비한 양식 먹으러 가자. 무슨 음식이 있다고 가문이설은 그럴듯한 달콤한 말이죠. 나를 속이려 하느냐. 나는 수궁용왕이 아니거든. 내 어찌 나한테 속을 쏜가. 용왕은 속았지만 나는 안 속는다. 요 서리적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죠. 서리적 표현을 쓰이면 무조건 강조입니다. 서리법이 강조의 표현법입니다. 여보 수리 아주머니 토진하는 정답 들어보시오. 토진, 토는 토한다는 거잖아요. 토진은 간과 설계를 토한다는 겁니다. 간과 설계를 토하는 것, 이건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진짜 간과 설계를 토하는 건 아니고 내 속마음을 이야기한다.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보시오. 사돈도 이리할 사돈도 있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저리할 사돈이 있다. 함과 같이 수보의 왕은 아무리 속여도 다시 못 볼 사이지만 우리는 종종 서로 만날 사이건을 어찌 감히 속이겠어. 용왕은 우리가 자주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같은 육지에 사는 우리인데 널 어떻게 속일 수 있노. 걷는 마을 이기동지가 납제 사냥하느라, 납제 사냥은 그 농사 끝나고 이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제사를 올리죠. 그 제사를 위한 그런 사냥입니다. 그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이런데 또 오타가 있네요. 나를 심히 놀래기로 그 원수 갚기를 생각하더니 금년 정월에 그 집 맛배 병아리는 처음 까는 병아리죠. 우리 처음 까는 병아리니까 이게 아주 괜찮겠죠. 40여수를 둘만 남기고 다 잡아왔어. 자, 나 잡아먹지 말고 병아리 먹으러 가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제일 기인한 중요한 용궁에 있던 꾀주머니도 4개 있으니 꾀주머니는 실체가 없는 독수리를 속이려는 묘책입니다. 이걸 가지고 독수리의 환심을 사게 됩니다. 아주머니는 듣도 보도 못한 물건이 오니 가지기만 하면 조화가 무궁무근하지만 내게는 탁 부당한 물건이요. 내게 필요 없으니까 꾀주머니도 줄게. 아주머니에게는 모두 긴요한 것이니 나와 함께 어서 갑시다. 음식 도적은 매일 잔치를 한데도 못 먹을 것이고. 자, 음식은 먹을 거 많다. 우리 집에 먹을 거 많다. 꾀주머니는 가만히 앉아서도 평생을 잘 견디게 해주니 어찌하니 좋겠어.
먹을 것 많고 평생을 보장한 것 다 있으니 빨리 가자. 미련한 독수리가 솔깃해하며, 이건 미련한 지배층입니다. 미련한 용왕은 미련한 왕, 독수리도 미련한 지배층입니다. 독수리를 부정적으로 보는 서술자의 개입입니다. 그죠? 서술자가 미련하다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솔깃해하며 말했다. 아무려나 가보세. 독수리가 토끼의 처소 찾아가니, 토끼 처소 공간을 이동했죠. 바위 아래 들어갈 때 조금만 놓아달라고 토끼가 부탁하자 독수리가 말했다. 바위 구멍으로 들어가 본다는 거죠. 조금 놓아주다가 아주 들어가면 어쩌나. 자, 독수리가 의심을 합니다. 토끼가 이제 머리가 빠집니다. 그럼 놓아주지 말고 조금만 늦춰줘 합니다. 놓다라는 말을 늦춰로 바꿨는데, 요래 바꿔서 독수리를 설득하죠. 독수리 생각에 조금 늦춰주는 거예요. 어떠하리. 놓아주는 거는 같은 건데, 그죠? 독수리의 방심, 어리석음입니다. 한 발로 반만 쥐고 있었더니 토끼가 바위 아래로 점점 들어가더니 톡 채치며 말했다. 위기 탈출했죠? 바로 이것이 꾀주머니지. 그 꾀주머니, 이건 내 꾀주머니다 이 말이죠. 위협에서 벗어난 토끼가 독수리의 어리석음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토끼가 꾸며낸 것으로 실체가 없습니다. 실제는 니한테 꾀주머니 줄게 했는데 줄 게 없잖아요. 자, 지혜로 독수리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토끼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전소설, 판소리계 소설, 우화소설, 동물을 이용해서 풍자하고 있습니다. 성격은 풍자적이고 또 재밌습니다. 해학적이고 우화적이고 비판적이고 또 교훈적입니다. 너무 잘난 체도 하지 말고 너무 권세도 부리지 말고 분수에 맞춰 살아야 되겠죠. 주제는 허용에 대한 경계와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의 중요성,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백성을 희생하는 지배층 비판. 참 불행히도 지배층들은 이런 사람들 많은 것 같습니다. 서로 속이는 인간 세태를 또 풍자하고 있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난 토끼의 지혜입니다. 자, 토끼의 지혜. 용왕에 대한 별주부의 충성심도 볼 수 있습니다. 헛된 욕심에 대한 경계, 토끼, 용왕, 독수리, 이거 전부 다 헛된 욕심이 있었죠. 자, 토끼는 너무 높은 벼슬을 한번 해보려고 그것도 물속에서, 용왕은 토끼의 간을 먹어보려고 하다가 또 당했고, 독수리도 토끼 잡아 먹었으면 될 건데 병아리, 꾀주머니에 속아가 또 그걸 당했죠. 특징입니다. 주된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 서술자가 개입했습니다. 미련한 독수리, 이런 거 직접적 제시죠. 당시 사회에 대한 민중의 비판 의식이 드러납니다. 인물의 대립구조, 용왕과 토끼, 또 토끼와 독수리, 또 토끼와 자라 등이 있죠. 통해 서사적 흥미를 줍니다. 시간적 순서에 따른 전개고요. 동물을 의인화하여 인간사회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화라고 하죠. 우화적 기법을 통한 주제의식 강조입니다. 고사성어, 속담 등을 통해 인물의 상황과 정서를 드러냅니다. 역사적 인물을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인물인 토끼의 심리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살아보고 아이고 무식한 놈아 하다 아이고 니는 영웅이다 이렇게 하죠. 과장과 나열, 비유적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물의 대화를 통해 경험과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자 비속어가 사용되었고요. 이런 걸 통해서 양반과 평민이 함께 즐긴 문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